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무덤입니다. 여기서 무덤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반지하방을 뜻합니다. 그때 친구놈들이 제 방을 무덤이라 불렀는데 정말로 말이 반지하지 땅속에 완전히 푹 파묻혀 있었습니다. 집은 항상 습기가 많이 차고 특히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기승을 부리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죠. 전 15년간 자취를 하며 이사를 거의 12번 정도 다녔는데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을 정도로 항상 새로운 집과 환경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2년 6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서 환경이 가장 나쁘고 찝찝한 그런 곳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이사를 가는 것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 무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지 이제 3달 정도가 되었는데 제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밤중에 느꼈던 이유 없는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무서운 글을 읽거나 공포 영화를 봐도 전처럼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드는 온갖 무서운 잡생각들 때문에 불이나 TV를 켜놓지 않아도 되고 두두둑하는 이상한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의자의 위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밥맛은 또 어찌나 좋은지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되었죠. 자기 전에 내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의자를 놓고 자면 그곳에 귀신이 앉아서 밤새도록 날 쳐다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치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의자에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서운 글을 올리는 걸 즐겼었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긍정적인 호응에 더욱더 재미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을 참고 새벽마다 열심히 글을 써서 올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글을 한 편 올리고 새벽 2시쯤에 침대에 누웠죠. 다른 무서운 글들은 읽지 않고 방에 TV와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숙면한 것처럼 눈이 말똥말똥해지더군요. TV 위에 놓인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니 겨우 2시간 정도를 잤던 셈입니다. 무덤처럼 어두컴컴하고 습한 반지하 방은 골목에 있는 가로등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그나마 컴퓨터 마우스의 푸른 빛이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의자가 들어왔는데 의자가 제 쪽을 보고 있더군요. 자기 전에 의자를 컴퓨터 방향으로 했는지 저를 보게 해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 제가 그렇게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의 등받이가 뒤쪽으로 젖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자는 푹신한 등받이가 달린 소위 사장님 의자였는데 제법 묵직한 그 등받이가 뒤로 젖혀져 있었던 거죠. 전 개인적으로 새벽 3시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새벽 4시에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있는데 날 보고 있는 빈 의자의 등받이가 뒤쪽으로 젖혀져 있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자는 침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뻗으면 침대에 발이 닿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의 어렴풋한 불빛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글을 쓰며 무서운 생각들만 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헛것을 보는 거라 그리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었더군요. 땅속에 반 이상 잠겨있는 작은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고 의자는 컴퓨터 책상 안으로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꿈을 꿨던 걸까요? 글쎄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는데 말입니다. 그 집에 살 때는 한밤중에 이유 없이 잠을 깰 때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항상 같은 시간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깼었습니다. 하루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잠귀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누군가가 제 이름만 부르면 아무리 깊이 잠들어 있어도 깨는 편입니다. 그날도 잠에서 깨서 멍한 정신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며 완전히 잠에서 깨어보니 저를 부르던 소린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시계는 새벽 3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장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 귀 바로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침대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여자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꼭 여자친구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네 친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다 깬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다며 전화를 받더군요. 그 이후로도 제가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누군가가 절 부르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휙 돌려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었죠. 그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니 나중엔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커다란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귀뚜라미가 제 몸에 깔려 죽어있고 안 입던 옷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 집이 왠지 꺼려진다며 잘 오지 않았고 제 몸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사가는 것이 그리 귀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조금만 피로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습니다. 배달 알바를 하며 고층 아파트를 올라갈 때면 전 항상 베란다 밑을 쳐다봤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제가 밑을 내려다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 집에 살 때 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저를 서서히 물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제 자신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그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썼던 무서운 글들을 지금의 것들과 비교해보면 제가 읽어봐도 그때가 훨씬 무서웠습니다. 전혀 나답지 않은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 그런 제 자신을 왜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직도 의문이고 정말 무섭습니다.